반갑습니다. 방송국장입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메아리 방송을 안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꼭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거 읽고 안 읽고가 진짜 기분에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너를 신뢰해. 환희를 느껴. 고마워. 뿌듯해. 네가 참 자랑스러워. 이런 이제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면 마음의 독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좀 기분이 항상 좋아지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는 됐고, 오늘은 그 9월에 대한 얘기, 아니 8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주말에 정리했으면 되지 않냐 싶은데, 그래도 하루 늦었지만 그래도 8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8월에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일단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3.5%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2조 8천억 가까이 굉장히 강하게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2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했어요. 지금 코스피가 2개월 연속을 하락을 했고, 양매수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제 7월은 그래도 양매수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이었는데 8월은 그래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게 많이 달랐던 부분이고, 또 기관에서 보면 이제 지난 7월은 금투에서 순매수가 강했었고, 투신, 사모, 연기금은 굉장히 순매도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투신과 사모의 순매도가 어마어마했죠.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었고, 1월 이후에 지금 투신과 사모가 계속 순매도를 했었는데, 투신은 순매수로 전환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매도 했으면 조금은 이제 반대로 될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라는 건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코스피가 이 기간이 크게 주아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결국은 들어와야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럼 강한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가긴 했어요. 오늘은 아니지만 원화 강세 추세에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건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지금의 원화 강세는 한국이 원화 강세의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좋아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에 이제 덩달아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올랐던 업종을 보면 3개가 올랐어요. 4개가 올랐어요. 전기, 가스, 의약품, 증권, 서비스까지 4개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개가 올랐고,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건 전기가스. 대왕거래가 다시 한번 불거졌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고, 의약품이 굉장히 좋았던 게 또 역시나 느껴집니다.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대부분 하락했는데 그나마 중형주가 좀 선방했고, 요즘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아지나요? 21개 중에서 17개가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 업종이 월등히 많았고, 음식료가 급락을 했습니다. 의료주물 쪽도 급락을 했고요.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잠시만요. 수급을 먼저 볼게요. 수급을 먼저 보면 전기가스와 의약품 쪽 요게 이제 강하게 올랐던 업종인데, 한 달 동안 그 양매수가 좀 들어왔죠.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아까 보시면 한 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고 기관의 순매도도 한 3천억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집중됐냐? 반도체, 전기전자. 결국 뭐냐? 삼성전자와 하이스 쪽으로 굉장히 집중됐다는 게 보이는 거죠. 보시면 2조 한 8천억 가까이가 외국인 순매도, 그 다음에 1조 8천억 가까이가 기관 순매도. 그럼 이거 제외 한번 보세요. 이거 아까 기관의 순매도가 3천억이었으니까 전기전자를 제외하면 기관은 순매수였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고, 외국인도 요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게 본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주도하는 업종은 아니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기관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좀 빠졌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럼 종목이 어떤 게 있었냐 보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가스업이 강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강했습니다. 17.3%가 올랐고, 한국전력도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좋으면서 이제 9.87%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에너지 쪽이 상승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쪽이 안정이 되면서 원가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의 수혜주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의약품 쪽으로 보면 5.72%가 상승했는데, 삼성바이오로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생물보험법 관련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업종이죠. 예, 이게 CDMO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가장 강하게 올랐던 건 유한양행입니다. 50% 가까이 올랐어요. 49%가 올랐고, 여기가 FDA 승인이 나섰죠. FDA 그 렉나자 신약이 미국에서 항암제로는, 국내 항암제로는 첫 번째로 FDA 승인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세게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 쪽도 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보면 음식료가 제일 강하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식료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치를 많이 못 맞춘 기업들이 많았어요. 물론 삼양식품 같은 게 잘 나왔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뭐 원이 꺾이는 기업들도 있었고, 뭐 실적이 좀 부진했던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약간 반등이 났지만 전반적으로 음식료가 굉장히 부진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확인이 되죠. 뭐 의료종밀은 크게 의미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전기전자 쪽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10%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아리스도 그렇고 메리겐 TVS도 그렇고 지난달 말부터 얘기 들었던 게 2차전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쇼커버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달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20% 가까이 올랐고, 삼성 SDI도 10.8%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 업종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오른 업종을 좀 더 보면 전기가스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보냐면, 연속으로 많이 오르거나 연속으로 많이 빠진 업종은 그래도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급등한 이후에 완전히,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또 계속 급등이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급락 이후에 그 다음 동향은 어떠냐, 그리고 급락 이후에 이제 몇 달 정도까지 뭐 빠질 수 있냐, 이런 것들 좀 보자는 거죠. 보면은 이제 11.83%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 10.28% 강하게 올랐잖아요. 강하게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도 좋은 경우는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기가스를 굳이 강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여기 전기가스가 좋았던 업종을 보면, 기업들을 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 SGC에너지, 그러니까 다 오른 게 아니죠. 지금 10개 종목이 있는데 이 업종 안에 5개는 안 좋았습니다. 도시가스 쪽으로 뭐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이런 기업들이 좋은데, 그런 테마로 오른 건 아니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약품을 보면, 의약품은 지금 2개월 연속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달 7월에 20.87%가 상승했고, 이번 달도 5.72%가 올랐어요. 종목 수는 뭐 54개 정도 있는 업종이에요. 굉장히 큰 업종이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중해지약, 뭐 셀트리온 몇 개 빼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녹십자도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그 혈액제제, 요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대웅제약은 지금 톡신 관련해서, 보톡스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대웅제약은 대형 관련해서 같이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령은 HK 이노엔이라고 아실 거예요. 많이들 KCAP이라고 이제 3세대 위장관 치료제가 있는데, 요 치료제의 국내 유통사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보령의 주가가 좀 오른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동아ST도 뭐 신약 관련된 주식으로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바이오노트는 코로나 관련주로 올랐다가 이렇게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2달 연속 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실제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 증권주도 굉장히 강했는데, 증권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3개월 연속 상승했으니까 무조건 안 좋냐,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면 뭐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만 있으면 오르긴 하는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인식받으면서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보면 빈익빈 부익뷰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오르는 건 강하게 오르는데 아닌 건 또 굉장히 아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싸잡아서 증권사 다 좋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괜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은 잘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음식료인데, 음식료가 나프가 아까 가장 강한 업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12.38% 이번 달에 빠졌고, 지난달에도 4.1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굉장히 강했던 3, 4, 5, 6에 굉장히 강했던 게 음식료 업종이었죠. 이게 삼양식품이 수출이 급증하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음식료가 이제 수출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음식료가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 2개월 연속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번 달은 8월 같은 경우는 12%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음식료를 살짝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번 달도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의 낙폭은 아닐 거다. 낙폭은 줄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나는 사자라기보다는 이게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굉장히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실적이 괜찮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보거나 아니면 하반기나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느낌이고, 지금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라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농심은 이번에도 보면 이제 수출을 위해서 수출기지 증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수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이제 한 50 몇억 개니까 이번에 5억 개 라인 증설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50 몇억 개 라인에서 5억 개 정도 증설한다고 하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엄청 큰 건 아닌데, 이게 뭐 수출이 어렵다 그러면 증설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수출 상황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종밀도 이제 낙폭이 컸는데, 의료종밀 보면 2개월 연속 이제 하락을 했죠. 20% 정도 하락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종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8개 업종, 기업 자체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을 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전기전자. 잘못 들었네. 이거 아니죠. 잘못 들었네.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IT와 반도체 쪽은 많이 빠졌고, 여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이런 2차전지 기업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 근데 LNF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은 양극재 기업이랑 그다음에 앞단에 들어가는 셀 업체랑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학도 조금 하락했는데, 사실 이렇게 4개월 연속, 지난달 7월에 보면 4개월 연속 하락에다가 7월에 8%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요번 달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거였어요. 요거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가 나면서 31%가 하락을 했고, 한 달 동안 요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18%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 퓨어케미칼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롯데케미칼이 좋으려면 중국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뭐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양은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모레와 같이 좀 많이 빠졌다. 결국은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가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이 업종 하락에는, 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죠. 어쨌든 요게 이제 5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요거를 좀 트라이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업종별로 화학이라고 업종에 묶인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근데 정통 화학 기업들은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원래 시크릿컬은 바닥에서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지금 화학을 못 본 이유는, 결국 화학은 중국이 좋아야 된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화학은 중국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을 강하게 얘기 드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또 굉장히 2차 전적을 보셨죠? 2차 전적처럼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는 보셔라 라고 이제 얘기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닥을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도 한 달 동안 4.4%가 하락했습니다. 뭐 양매도 강하진 않았어요. 외국인 63억, 기관이 974억 팔았으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매도가 나온 건 아닌데, 보시면 18개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한 달 동안 18개 업종이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죠. 그리고 보시면 4%, 5% 하락한 업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냐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2달 연속 4%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지금 7조 원대예요. 지금 보시면 12조, 13조 원까지 갔던, 얘는 15조, 16조까지 갔던 거였고, 이게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7조 5천억. 그만큼 시장은 투심이 굉장히 안 좋다. 투심이 왜 굉장히 안 좋냐? 금투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들도 굉장히 털고 나가고 있잖아요. 사모는 계속 나가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금투세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왜 소외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더라도 364개가 오르고 하락이 1083개였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한 달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나마 올랐던 게 이제 코스피와 같이 제약 쪽이 좀 올랐고,
2차전지 쪽은 일반 전기전자에 2차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2차전지 쪽은 그래도 조금 더 약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보시면 제약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죠. 반대로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으로 워낙 양매도가 강했으니까 이걸 제외하면 조금 시장이 좋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를 보면 제약은 이제 양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일정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더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자금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 단위로 좀 비교해 보면 코스닥에서 제약이 가장 강했고, 뭐 HLB, 그다음에 휴젤은 메디톡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톡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메아리에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매일경제TV에 갔을 때 얘기했지만 톡신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메디톡스, 휴젤, 그다음에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를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번 달 보니까 종근당 바이오, 8월 보니까 종근당 바이오가 제일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ST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바이오,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한다 그러면 그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미 이제 수혜를 봐서 수주가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좀 부각받는 것 같아요. 오리온으로 인수되고 나서 약간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이 회사 진짜 플랫폼 기업으로 잘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르났다. 그리고 좀 의외인 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파크 시스템들만큼은 그래도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금속 쪽 안 좋고, 일반 전기전자 안 좋고, 비금속에서 보면 원익 QNC 같은 이제 반도체 쪽 안 좋은 게 보이죠. TCK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파크 시스템이 좋았던 건 정말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던 거 보면 이제 자꾸 좀 잘못 넣었네요. KRS를 넣었어야 돼. 그럼 KRS 업종을 좀 보면 KRS는 대형주고 섹터 구분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KRX 업종을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KRX 업종을 보면 헬스케어가 7% 올랐어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산 건 헬스케어 쪽이 역시나 강하게 샀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아까 코스피에서 유틸리티 굉장히 좋았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좋았는데 여기도 양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정보기술과 반도체, 굉장히 안 좋은, 보면 양매도가 여기에 집중된 게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좀 자금이 안 좋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기업들을 보면 유틸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유틸리티 계속 반복하지만 좋았던 흐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안 좋은 거, 정보기술 뭐 안 좋아. 근데 정보기술 업종이 안 좋았긴 했는데 SDI나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끌어내렸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음식료가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간 수익률의 추이를 보는 것들은 앞으로 이게 이 업종들을 좀 기다리고 봐야 될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월별 업종의 어떤 흐름을 좀 보려고 이걸 갖고 와봤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지어서 보고 있는데 지금 2개월 연속 하락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대형주가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좀 더 부진하게 2개월 연속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걸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중소형주 기업들의 굉장히 소외감이 많이 느껴진다. 왜냐? 금투세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대형주들은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는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금투세 영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보죠. 그리고 2차전지 쪽을 보면 2차전지가 4개월 연속 하락했었어요. 4개월 연속 하락해서 낙폭이 꽤 컸죠. 그런데 이제 이번 달 8월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번 달 첫날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성장이 컸다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갈 거냐,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피를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르다가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기업은 아까 음식료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음식료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화장품도 4개월 연속 올랐다가 지금 2개월 연속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고 7, 8을 걸쳐서 뭐 아모레퍼시픽 실적도 안 좋았지만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지금 안 좋아요. 미국의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죠. 얼타뷰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글로벌 화장품의 소비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화장품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세게 튀었죠. 세게 튀었다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2개월 연속 10%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이 이렇게 강했다면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느낌이고요. 실적이 아예 꺾였으면 모를까.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2개월 연속 하락인데 지난달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 조선은 이제 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월에 하락, 2, 3, 4월 상승, 하락, 2개월 연속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 성과가 계속 유지가 되냐가 중요한데 지금 달러 베이스의 신주 성과는 괜찮은데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원화 베이스의 신주 성과가 꺾였거든요. 그리고 원화 베이스의 신주 성과가 꺾이면서 당연히 약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꺾이는 모습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를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조금 공격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지표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매알이 안 났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뭘 강조했었냐면 이번 달은 이 PC 물가지수보다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경기 침체로 가기만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물가지표가 지나치게 뭐 안 좋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 물가는 지금 안정되는 게 뭐 보이기 때문에 요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냐. 근데 개인 소득을 보면 전월비 0.2%가 예상이었는데 0.3%가 나왔죠. 그러면 생각보다 소득이 좋네. 소득이 좋으면 뭐가 늘어나요? 지출이 늘어나겠죠. 지출이 늘어나는 게 뭐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실제로 지출도 0.5% 이전치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여전히 버틸 수 있다. 미국의 경제는 3분의 2가 소비인데 이 소비가 버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이 소비가 버틸 수 있는 기대감이 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채권리가 튀어버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시카고 PMI 좋죠. 46.1. 물론 이제 50을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 예상치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고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도 67.9로 예상보다 높았어요. 여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습니다. 2.8%,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 예상치 2.9%를 하락했어요.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해보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람은 뭘 요구하게 돼요? 월급 인상, 급여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죠?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급여 인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딱 보면 지표가 인플레이션은 안정이 되는데 생각보다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bp 이하를 굳이 갈 필요가 없겠네가 되는 거고 25bp만 인하한다 그러면 보시면 25bp만 인하를 하니까 25bp만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더 장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는 이게 내려가려면 정책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경기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니까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장기 금리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갈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있었던 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 이게 조만간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재역전됐을 때 시장이 굉장히 크라이시스를 겪은 적이 많았다라는 건데 저는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반대하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명확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대선이 있고 대선 이후에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지금의 금리 인하가 약간 예방적,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빠르게 막기 위한 연준의 정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면
미 장단기 금리차가 제약준다고 해서 크라이시스가 오고 그 시장을 막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 출렁출렁거리면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8458이라고 얘기 드리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이제 대선 이후에 뭘 살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이 PC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근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까지 좀 안 좋았냐? 약간 의외일 정도였는데,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빅세븐도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았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 그어놓고 여기가 안 좋을 때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을 때 여기가 안 좋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빅7, 그러니까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7, 이 기업들도 다 주가가 좋았고, 테슬라 3% 올랐죠. 엔비디아도 1.5%가 반등을 했고, 반도체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어요. 오늘은 보면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아마 쇼커버 쪽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안 좋게 봤던 업종이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그랬고,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일단 보피 기대감인지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일부 기업들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하나 2차전지 쪽으로 주도했다, 2차전지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8월 한 말부터 이미 드러나던 모습이었고, 요게 이제 이번 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쉬고 있는 가운데 빈집이기 때문에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셀 업체와 양극재 업체를 보면, 셀 업체는 이제 원가가 떨어지고 또 지금 판매量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소재 쪽은 잘 모르겠어요. 소재 쪽은 단가가 여전히 조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강하게 반등하긴 한다고 이제 무조건 예측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요. 전체 시장을 봐더라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2차전지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왔다, 이게 보이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대표주고, LG화학도 그렇고요. 밸류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결국은 주도했다라는 게 가장 크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이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가 훨씬 더 강했죠. 엔캠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살짝 강하긴 했지만 바이오는 힘을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바이오는 이제 생물보건법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론 이제 2개월 연속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힘은 떨어진 건 맞을 거지만 지금 당장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그 상승한 것과 이제 월간 업종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보면 이제 코스피가 이제 0.3%가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오늘 0.3% 올랐는데, 코스닥도 0.2%가 올랐는데, 막상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을 보면 38%, 각각 38%.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른 게 뭐가 올랐냐? 철강, 보험, 화학 이런 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금융, 화학, 종이목재 이런 게 올랐고, 근데 철강, 보험, 아까 화학, 철강, 보험, 화학, 철강 아까 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안 들었나? 철강이 저도 이제 지난달에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니까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봤었는데, 지금 6개월 연속 하락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달 초에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철강도 지금 2차전지와 같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화학도 5개월 연속 하락이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첫째로 반등이 났죠. 이게 2차전지 영향이고, 근데 이제 화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장품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와 퓨어캠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헬스케어, 아까 헬스케어가 KRX 기준으로 보면 3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달 보면 이제 오늘 보면 의약품이 좀 부진했죠. 코스닥에도 제약이 마이너스 1등이었고, 코스피에도 의약품이 마이너스 1등이었고 3등이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3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 기간 조정을 약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죽을 거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정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2차전지 쪽은 4개월 연속 하락이 났다가 지난달 반등, 그리고 이번 달 초 바로 반등이 났으니까 뭐 추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대응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 반등이 구조적으로 대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얘기로 오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종목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산업 얘기를 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재밌는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제 스스로도 아직은 정립이 안 됐다 보니까 뭐 제 채널이 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